단순히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거나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도 수용체 기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호르몬 수용체가 이미 망가졌는데 치료가 어렵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능의학의 힘이거든요.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채 뽑는 뿌리의사 닥터 루트 안창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다거나 골반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임신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보통 자궁 내막증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호르몬 치료 혹은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 치료법들은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궁 내막증의 진짜 원인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나노 단위로 파헤쳐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 일반 구독자들이 보기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게 반복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궁 내막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궁 내막증은 자궁강 외부의 자궁 내막 조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의하기를 에스트로겐 의존성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자궁 안에만 있어야 할 자궁 내막이 자궁 밖에 다른 곳에서 막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난소, 나팔관, 복막, 심지어는 장이나 폐에서도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궁 내막증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고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35세부터 50세까지 프로게스테론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에스트로겐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격차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조금만 증가해도 호르몬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프로게스테론은 점차 감소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계속 우세한 상태가 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게 돼요. 그 결과로 자궁 내막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다가 자궁 내막증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는 원인은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지방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자극시켜요. 이 효소가 공장 역할을 해서 많은 양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에스트로겐이 과다 생성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짜 에스트로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요. 플라스틱이라든지 화장품, 세제, 영수증 등에서 에스트로겐 유산물질인 제노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체내에 유입되어 에스트로겐이 들어온 거라고 몸이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우세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간 해독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청소부와도 같아요. 간에서 불필요한 에스트로겐을 제때 치워내야 하는데 간이 약해지면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쌓인 에스트로겐이 나쁜 쪽으로 되서되면 결국 암 발생률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장내 재흡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장에서 원래 배설되어야 할 에스트로겐을 다시 재흡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노화, 스트레스,
폐경 등으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몸 안에서 일어나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면서 수많은 여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은 에스트로겐만 높다고 무조건 병변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에 대응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는 더 많은 병변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악순환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면 자궁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기 시작하죠. 원래라면 프로게스테론이 야 이제 그만 자라라고 안정해야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에스트로겐 우세 상황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화하고 안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 있는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이렇게 생긴 자궁 내막증 병변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저항성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항성이 생겨나면서 프로게스테론의 브레이크 기능을 더욱 방해해 버립니다. 그 결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다시 자궁 내막이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은 병변이 곳곳에서 생기고 결국은 더 많은 저항성 물질이 나오는 이런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에스트로겐은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집중하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콩, 이소플라본을 다룬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이제 수용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몸속 각각의 호르몬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라는 건 각 세포에 달려있는 어떤 자물쇠 같은 겁니다. 각 호르몬들이 그 자물쇠에 정말 딱 맞게 설계된 열쇠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물쇠를 열기 전까지 호르몬은 그냥 우리 몸속에 떠돌아다닐 뿐이죠.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순간 문이 딱 열리면서 호르몬들이 몸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물쇠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작동해야 할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개념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에스트로겐의 수용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얘는 조직 증식을 촉진하는 거예요. 자, 2번째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정상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하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역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A,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B를 조절해주고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B는 프로게스테론의 주요 기능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정상 상태와 달리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수용체들의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 균형이 깨지면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더불어 자궁내막증을 악화시키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은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히 있어도 그 세포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프로게스테론이 체내에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이 총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중 첫 4가지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동시에 타격을 주는 원인들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몸속의 염증입니다. 몸 안에 염증이 너무 많으면 몸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몸 안의 염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이제 분비하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두 호르몬의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발현 자체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또 증가시켜요. 이렇게 되면 염증은 지속되고 호르몬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자, 2번째는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경우예요. 앞서 제가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스트로겐 과잉은 다른 원인들과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자극해요. 그래서 활성화시키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방해해서 균형이 붕괴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됩니다. 원래 에스트로겐 베타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안정화시켜주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수용체가 과로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수용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진정을 해주는 신호를 보내던 것이 오히려 흥분 신호로 변질되어서 염증 유전자들을 활성화해버립니다. 마치 우리 몸의 소방관이 방화범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더 이상 항염이 아니라 염증성 유전자 활성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와 이것을 해독하는 항산화 시스템 능력 사이에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을 말하죠. 해독을 제때 하지 못하고 활성산소가 과다해지면 세포가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데, 말하자면 녹이 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성격이 염증 유전자로 바뀌면서 방화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는 과활성이 되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은 억제됩니다. 두 호르몬 수용체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주는 마지막 요인은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인데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메칠화 변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DNA에는 두 겹의 정보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한 겹은 A, T, C, G로 이루어진 염기서열, 그리고 또 숨겨진 한 겹은 꺼짐, 켜짐,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스위치 조절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몸이 오래 아파서 염증이 차 있거나 산화 스트레스로 녹슬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유전자 앞에 꺼진 메모가 잔뜩 붙어 있게 되죠. 반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염증 촉진 유전자 스위치가 또 켜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프로게스테론은 억제되고 에스트로겐은 과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와 연관되어서 프로게스테론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와 전혀 관계없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영향을 줍니다. 간단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글루코코티코이드 수용체라는 코티졸을 받는 특별한 문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 NF-카파비라든지 AP1, CREB 같은 몸 안의 여러 가지 신호 체계들을 방해하거나 바꿔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결국 프로게스테론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 자체가 줄어들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세포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도 저항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포 배터리를 우리가 ATP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있어야 세포가 움직이고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만들 영양소가 없거나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에너지 충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ATP가 모자라면 세포는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처럼 제대로 신호를 보내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핵까지 신호를 전달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신호가 중간중간에 끊겨버리면서 저항성이 아주 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모두 고장나서 균형이 깨져버리면 몸의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궁내막증 환자들은 배란이 끝나고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야 하는 시기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수용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줘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열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기존 호르몬 치료가 한계를 보이는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거나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도 수용체 기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항염, 산화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비우기, 세포 배터리 충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치료가 모두 함께 필요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지면 악순환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더욱 기존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선 1단계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에스트로겐 우세,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2단계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과발현되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B가 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3단계에서는 결국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염증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프로게스테론 신호를 완전 차단하죠. 결국 4단계에서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 생기면서 자궁의 변경 부위는 더욱 심해지고 다시 이래서 3단계의 과정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자, 이 악순환 구조가 수술 치료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술로 병변을 완전히 제거해도 근본적인 악순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문에 보면은 재발률을 조사한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40%까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진통제도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이지 악순환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더치 테스트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더치 테스트는 소변을 하는 검사인데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느 경로로 대사가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거든요. 더치 테스트에서 발견하는 신호들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복잡한 요인들도 전부 분석해 주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 고통받으셨는데 계속 치료가 안 되시거나 재발이 되신다면 더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주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호르몬 수용체가 이미 망가졌는데 치료가 어렵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다시 되살릴 수 있고 너무 활성화된 에스트로겐 수용체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의학의 힘이거든요. 자, 물론 호르몬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장의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영양 선택까지 모든 걸 함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치료를 하면 정말 근본부터 뿌리째 뽑아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고 프로게스테론이 일을 못하는 상태가 자궁 내막증의 가장 기본적인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축과 장 건강과의 연관성까지 알면 자궁 내막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음에 바로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올릴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 모두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잊지 말아 주시고, 지금까지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째 뽑아드린 뿌리의사 닥터루트 안창훈이었습니다.